네, 안녕하세요. 커피도사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1월 1일 어제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이죠. 오늘 약속드린 것처럼 파이코인이 왜 하필 수많은 거래소 중에 후오비 거래소에 상장이 됐을까라는 것들을 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 내피셜이 많이 가미되긴 했지만 근거 있는 내피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재미있게 한번 이런 이유 때문에 후오비 거래소가 과감하게 파이코인을 상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에는 먼저 중국의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관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여행을 갔거나 중국을 저처럼 어학연수를 갔거나 유학을 했던 사람들은 이 관시 문화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시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족, 어떻게 보면 피로 나눠 있는 가족과 친척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동등한 관시, 이웃사촌들, 뭔가 인풋이나 아웃풋 주고받고 하는 그런 동등한 관계의 관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만난 직장 선후배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이에 맺어지는 관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말 가르쳐주고 어떤 학문이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끈끈한 이런 관시, 이게 대표적인 게 이런 네 가지의 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의와 정, 그리고 도리의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엄연히 말하면 이 관시라는 게 학연, 지연, 혈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관시는 또 이런 관시들을 맺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대학교를 나왔다, 베이징 대학교를 나왔다, 칭화 대학교를 나왔다가 아니라 뭔가 인풋 아웃풋 서로 주고받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관시의 핵심은 접대 문화예요. 뭔가 대접하는 문화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 친구가 있어서 중국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거나 여러 사업 비즈니스 때문에 중국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음식 접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뭔가 친구라든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접대를 하게 되면 식당에서 상다리가 정말 휘어질 정도로 다 못 먹을 정도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중국 여행 갔을 때 중국 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한국 음식을 제가 줬더니 대접을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 둘이서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게 중국의 관시 문화예요. 아마 이런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든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관계는 관시를 얘기하지 않으면 중국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후오비 거래소가 상장할 때까지는 중국의 법규, 내부 법규를 분명히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암암리에 이런 관시를 통한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이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관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후오비 거래소가 중국 내부에 상장이 될 때 이걸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절대 권력자 시진핑입니다. 그러면 시진핑과 관시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연결 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학력, 아까 말씀드렸던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베이징 출신입니다. 한국으로 비하면 서울 출신인 거죠. 베이징에서 태어났고 이 시진핑은 청화대학교 출신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번외의 내용인데 중국의 주류 산업, 그러니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출신이 어디였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거의 많은 것들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들을 많이 쥐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님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대학교, 북경 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사회 전반의 권력자들이 베이징 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학교는 항상 칼을 갈았죠. 근데 시진핑이 청와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권력들이
베이징 대학교 출신들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권력들이 청와대학교로 많이 옮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청와대학교 동문들을 많이 키워주고 있겠죠. 그러면 이 시진핑의 관시는 관시의 가장 큰 연결체는 칭화대학교로 저는 봐요. 그리고 베이징 출신.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이 됐을 때 많은 사업들을 풀어먹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과연 전 이걸 보고 과연 후오비 대표의 고향이거나 후오비 거래소의 그 대표가 어디 학교를 나왔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후오비 창립자입니다. 리린 후오비 대표이사고요. 네, 이 대표이사의 학력만 먼저 볼게요. 어디죠? 통지대학교도 있지만 칭화대학교 자동차 화학과를 나왔습니다. 뭔가 감이 오시나요? 리닌 후오비 대표이사는 청와대학교 후배입니다. 시진핑의 이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얘기거리들을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풀어먹을 수가 있어요. 중국 내부에서는. 아마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후오비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약 10년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거래량도 그렇고 특정 코인에만 거래량이 많고 나머지 코인들은 상장된 코인은 상당히 많은데 특정 코인의 거래량이 많지 나머지 코인들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고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니는 과감하게 지금 회사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원도 감축하고 자르고 그러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겠죠. 그 돌파구가 뭐였냐? 제가 볼 때는 파이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파이코인을 먼저 선점해서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분명히 후오비의 대표이사가 시진핑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이 칭화대학교 출신인 걸 무기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내피셜입니다. 상당히 맞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사회의 최고의 학연 관시는 칭화대학교입니다. 청와대학교. 이 청와대학교 출신들이 거의 중국 사회 전반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진핑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해되셨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칭다오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칭다오판은 중국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중국적일 것 같아요. 지금 석박사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고요. 대학교는 중앙민족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칭다오판의 고향은 베이징이 아니에요. 베이징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칭화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귀주성이라는 거는 중국의 성은 우리나라로 보면 도예요, 도. 그래서 귀주성의 어떻게 보면 도청 소재지라고 할 수 있는 지급시, 중국에선 지급시라고 하거든요. 이 성의 수도, 거기가 안순이에요. 귀주성의 수도. 이 안순에서 약 한 80만 명, 약간 청주하고도 비슷하죠. 충청북도 청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에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인베이징, 인서울처럼 인베이징 안에 있는 중화민족대학교, 이 중화민족대학교를 한국에 빗대면 한국 외대 정도? 이런 외대 정도의 대학교를 나와서 여기서 학부를 마치고 인류학을 전공해서 또 이 귀주성이 소수민족이 정말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약 40%의 사람들이 소수민족이에요. 중국에는 약 56민족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칭다오판도 한족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내피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족이었으면 베이징 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를 갔겠죠. 그리고 그 베이징이나 칭화대학교는 한족에 되게 유리해요. 소수민족이면 소수민족은 이 한 성에서 전교 1, 2등을 해야지만 베이징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소수민족들은 칭화대학교나 베이징 대학교를 거의 들어갈 수가 없어요. TO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칭다오판은 그런 악조건 때문에 이 중앙민족대학교를 선택해서 인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갔던 것 같고, 미국 유학까지 갈 정도면 칭다오판은 고위 공직자, 부모님이 공산당의 고위 공직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없으면 유학은 절대 못 가겠죠. 네. 중국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중국의 거래소에서
후오비라는 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파이코인을 도둑 상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를 보면 당연히 독보적으로 바이낸스, 그 다음에 쿠코인, 그 다음에 게이트아이오,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 그 다음에 OKX. 다 아시는 것이죠. 되게 유명한 글로벌 거래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후오비도 엄청나게 메이저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후오비가 도둑 상장을 한 적은 있죠. 한 적은 있지만 도둑 상장을 전문으로 하는 거래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왜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중국 코인은 현재 많은 규제 속에 있어요. 2021년부터 시진핑이 엄청 많은 정책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했어요. 이유가 뭐냐? 규제의 목적은 자금 세탁이나 여러 범죄에 이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금지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이 명목으로 규제를 했어요. 근데 단 중국 사람이 만들어 있는 자국 코인들은 활성화를 시켰어요. 규제를 완화시켜줬다고요. 그게 뭐냐면 네오, 퀀텀, 온톨로지, 그 다음에 비체인, 트론, 이오스, 비트토렌토. 자, 들어보셨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인들은, 자국 코인들은 되게 권장은 아니지만 규제를 완화해줬다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 그러면 과연 파이코인은 중국 코인일까요? 아니면 미국 코인일까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칭다오판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칭다오판은 학부까지도 중국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석사하고 박사를, 이건 팩트입니다. 중국 중국 중앙민족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석사 박사를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파이코인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미국 법규를 통과할 때 미국 코인이다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이 파이코인을 갖고 가서 뭔가 법규나 이런 것들을 중국 지사를 만들 때는 중국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이지 않을까. 왜냐면 개발자 중에 한 명은 학부까지, 대학교까지 중국에서 나와 있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개발자 중에 한 명이 두 명인데,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세 명 중에, 지금은 두 명이잖아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반절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벤이라고 잘 아시죠? 바이낸스 뉴스의 편집자인데, 이 벤이 어제자 올린 글이 있어요. 이 친구도 저처럼 궁금했던 거죠. 왜 하필 수많은 중국 거래소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더 뭐 바이낸스도 있고, 바이낸스에서도 파이코인 관련된 기사들 많이 냈잖아요. 바이낸스 뉴스에서도 냈고. 그러니까 분명히 바이낸스도 파이코인의 상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이슈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바이낸스도 아니고 다른 코인 거래소도 아니고 왜 하필 우호비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의 여지 해가지고, 거래소가 토큰 없이 선물 상장, IOU, 요즘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의 전문 용어죠. IOU. 선물 상장을 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소가 이미 토큰이 있다, 확보가 됐다. 확보가 되었으니까 선물 상장을 하는 거다. 1대1로 수합할 수 있는 일정량의 물량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가 했을 거다, 과감하게. 저도 이 트위터 하나에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저는 후오비가 파이코인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7개의 거래소가 동시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7개의 거래소가 한 개도 아니고 7개의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우회하든 아니면 뭐 정말 직접적으로 파이코어팀한테 받기로 약속을 했든, 파이코인을 확보하지 않고 상장을 한다, 선물 상장을 한다, 이거는 진짜 완전 거짓이거든요. 사기거든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을 거라는 트윗이에요. 저도 이거에 절대 공감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상화폐 규제가 심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그래서 이게 파이코인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미 저는
후오비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합법적인 내용들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칭다오파는 중국 정부의 어떤 로비와 협상을 제안했을까요? 분명히 이미 2022년도에 뭐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에 중국 정부와 파이코인에 대한 거래가 다 끝났을 것 같아요. 협상이. 그리고 그 협상 내용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오비는 과연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간접적으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오늘 저희 영상의 핵심이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파이코인 회사죠. 파이 네트워크가 가장 염두에 둘 시장은 중국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4천만 유저 중에 2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파이코인은 합법적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 파이코인의 생명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를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코인이 상장이 되거나 코인이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와 딜을 해야겠죠. 중국 정부에게 뭔가 협조를 구한다거나 협상을 하거나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민주국가도 아니고 공산국가입니다. 독재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기에 가장 권력자 핵심 이런 시진핑이 파이코인을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100%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바이든이 파이코인을 모를까요? 아니죠. 절대 알고 있죠. 왜냐면 자국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들었던 4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는 아직 상장은 아니지만 정말 훌륭한 코인이라는 내용은 바이든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파이코인은 막강한 경제력, 돈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은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을 파이코인은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이미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게든 중국의 이런 합법적으로 파이코인을 할 수 있는 그 핵심 권력에 접촉을 했을 거고 로비 목적이든 어떻게든 지금 얘네들이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파이코인을 지급했을 것 같아요. 일부 현금과 파이코인을 지급했을 것 같아요. 딜을 했겠죠. 협상을.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 코인을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갖고 있다가 이제 불렀겠죠. 이 파이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중국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러면 시진핑이 이제 야 청와대학교 출신 중에 거래소를 하고 있는 대표 있어? 네 있습니다. 후오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후오비 거래소에 린인이 와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다가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저한테 이런 것들을 나중에 파이코인한테 파이코인의 일부를 지급받으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라는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이런 계약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장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좀 그럴듯한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 뇌피셜이 팩트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오비에 급격하게 상장을 했던 거고 너무 자신있게 후오비가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벤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거래소가 토큰, 가상화폐 없이 어떻게 선물 거래를 하냐, 선물 상장을 하냐, 얘네 분명히 믿는 곳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 가상화폐 전문 편집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파이코인은 이미 구부등성까지 다 왔습니다. 후오비 절대 허접한 거래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그 영상이 팩트가 아니어도 좋은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후오비에 상장됐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상장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미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입출금만 안 될 뿐이지.
아까 전 영상에 보시면 그 상장에 대한 그런 그 절차들 있잖아요. 상장할 때는 결국 그 나라의 법규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도둑 상장했던 그런 코인들 중에 메인넷이 막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온 건 없었어요. 대부분 도둑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오픈 메인넷이 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둑 상장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3월 14일 전에 메인넷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추측하는 것들이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네, 끝까지 한 개라도 더 채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냥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제 커피더스의 뇌피셜이었으니까요. 뭐 비난의 댓글보다는 재미있게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